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지식을 찾아서 늘 헤매는 지식 하이에나 언더스탠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요즘 자주 모십니다. 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 네. 여기 앉으시니까 더 좋으시죠? 저쪽에 앉는 것보다. 너무 편해요. 마음도 편하고 정말 즐겁습니다. 오는 길이 빨리빨리 오고 싶고 그래요. 네, 앞으로 자주자주 출연료도 인상해서 자주자주 모실게요. 네. 오늘은 진짜 스웨덴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스웨덴. 스웨덴 좀 아십니까? 그냥 스웨덴 복지 좋다. 네. 그리고 거기까지? 세금 많이 뗀다. 거기까지. 요 정도까지만 알고 있어요. 저희가 스웨덴은 진짜 들어는 많이 봤어도 네.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스웨덴은 어쩌다가 복지 천국이 되었나? 근데 누구한테 듣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럼요. 복지 좋은 거야 다 아는데 네. 그럼 돈은 어디서 나오는지 스웨덴은 어떻게 그런 게 합의가 다 잘 됐는지 이런 걸 좀 배워보려고 스웨덴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또 섭외하지 않았겠습니까? 스웨덴의 스웨덴의 전문가 오브 전문가 린네 대학의 최연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모셔보죠. 네. 최현혁 교수님. 최연혁 교수님. 제 발음 어떻게 했습니까? 최현혁 같았어요. 최연혁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스웨덴 린네 대학의 최연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성함을.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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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스웨덴에 살고 계시는 거세요? 그렇겠죠. 스웨덴 맞습니다. 린네 대학에 네. 지금 재직 네. 중이시니까. 네. 뭐 잠시 공부하러 간다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네. 벌써 36년째가 됐습니다. 그럼 언제 나가신 거예요? 88년도에 나갔으니까. 우리 한참 올림픽 하고 있을 때 맞습니다. 나가셨군요. 네, 네. 그래서 스웨덴에 나가서 올림픽을 보면서 좀 젊었을 때니까 네. 눈물을 예. 흘린 그런 경험이 그런 와.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생생하게. 타지에서 30년? 36년 그럼 거의 한 10살 때 나가셨나 봐요. 네. 농담을. 아이 참. 벌써부터 이렇게 점수를 따고 시작하려고. 스웨덴은 살기 좋습니까? 편합니다. 네. 편합니까? 편하고 네. 또 뭐 일단 질문에 답을 한다면 예. 살기 좋습니다. 네, 살기 좋고요. 좋다. 편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모든 것이 그 예상한 대로 움직이는 사회고요. 예. 한국적인 개념으로 보면 참 재미없는 나라인데 재미없는 나라입니다. 변화가 없으니까요. 예. 변화가 없는 나라인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너무 편하고 또 어떠한 뭐 큰 굴곡이나 이런 것이 없이 내가 사는 패턴대로 리듬대로 예.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계절마다 바뀌는 그 어떤 그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아주 뭐 한 3시 정도면 오후 3시 정도면 해가 없고요. 해가 늦게 뜨고 10시 예. 정도에 뜨고요. 와. 예. 그다음에 구름이 껴 있어서 햇빛 보기 어렵고요. 어둡고요. 여름은 완전 반대입니다. 백야가 있어가지고요. 거의 11시 12시까지 밝다가 한두 시면 다시 해가 떠. 그러니까 그것을 자연을 즐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좋습니다. 춥지 않습니까? 많이 춥죠. 많이 추운데 네. 겨울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 추우면 따분하다고 심심하다. 합니다. 네. 여름에도 춥나요? 거기는? 여름은 최고죠. 25도에서 30도 정도인데 습도가 없으니까 이야. 참 정말 쾌적합니다. 네. 그래서 유럽에서 많이들 놀러 오죠. 저희가 스웨덴에 대해서 그 막 유튜브 상에 떠도는 그런 얘기 중에 네. 하나가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이게 참 정말 전문가를 모시고 이런 질문 드려야 될지 근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궁금하긴 해요. 뭐 여쭤보려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보기에 스웨덴 사람들은 사람을 이렇게 초대해도 밥을 안 준다. 네. 왜 밥을 안 주냐 이 사람들은. 그냥 네. 자기네끼리 밥 식사 시간 먹고. 되면 친구랑 이렇게 놀고 그렇지. 있었는데 친구가 사라지고 어. 한 30분 후에 올라와서 보니까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밥 먹고 왔어. 라고 하는 그래서 너무 서운했다라는 그런 일화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정이 없는 사람들이다. 네. 근데 이게 진위 여부부터 네. 실제로 그런 그건 왜- 다들 그런지 왜 그렇습니까? 어떤 네. 상황에서 그런 건지. 질문에 대한 답으로 드리면 여러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만은 네. 일단 안 주는 것이 또 식사를 하겠냐고 물어보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예의라고요? 예의고 물어보지 그건 않는 예의- 예의고 에이, 교수님 문화입니다. 그건 예의가 아니죠. 아니죠. 그게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요, 예. 사실은 그게 식사라는 것이 어떤 분위기죠? 식사라는 것이 네. 같이 뭐 침도 치기도 하고, 그렇죠? 어. 자연스럽고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는 식사라고 하는 개념은 가족이라는 단위 속에서 생각하거든요. 예. 또 한 가지가 기독교 문화에 있었습니다. 2000년도부터 이제 국가하고 교회하고 분리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예. 전통적으로 1500년대부터 신교도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저녁에는 엄마 아빠와 자녀들이 손잡고 예. 기도하면서 식사하고 하루를 같이 생활을 같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식사는 예식입니다. 아. 식사는 예식이었기 때문에 네. 누군가가 들어온다는 것은 가족처럼 여긴다는 사람 여기든지 예. 아니면 처음부터 초대할 때 저희와 식사합시다라고 하는 분들은 당연히 식사를 같이 재고 같이 먹게 되죠. 그런데 그거를 예상치 않고 오신 분들은요, 가족 문화에 들어가기 때문에 스스로가 가주는 게 예의고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예. 식사하고 오세요라고 해주는 게 맞고요. 아. 네, 서로 그런 문화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외부에서 볼 때는 참 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숟가락 하나 더 넣으면 되는데.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런 느낌일까요? 친구네 놀러 갔는데 예. 마침 그날이 그 친구 할머니 팔순잔치인 거지. 예. 아, 팔순잔치 좀 크게 할 텐데 그냥 식구들끼리 모여서 하는 팔순잔치. 그럼 거기 내가 끼기도 뭐하고 괜히 뭐 이렇게 친구들끼리 네. 뭐 선물 주고 왔고 뭐 이렇게 그런 어떤 네. 행사를 하는데 약간 뻘쭘하잖아요 서로. 우리는 야 먹을 거 많아서 진짜 좋네. 진짜 네. 제대로 왔네. 어. 이러면서 얻어먹을 텐데. 근데 스웨덴적인 건 또 따로 있습니다. 사실은 예. 음식과 비슷한 건데 네. 피카라고 들어보셨죠? 피카라고. 네, 피카라고 그러죠. 한국말에서 네. 한국에서는 피카 네. 그러는데 그 피카? 네. 히바, 차 히바. 마시는 걸? 맞습니다. 아. 커피 타임이거든요. 네. 커피 타임인데 그때는 뭐 언제든지 누가 오더라도 커피 한잔 할래요. 이건 뭐 서양 문화 아닙니까? 그렇죠. 영국에서도 누가 손님 오면은 티 한잔 하시겠습니까? 꼭 물어보는 것처럼 예. 여기도 커피 한 잔과 같이 나오는 이제 7가지 형형색색 또 과자가 있어요. 예. 아니면 뭐 케이크를 나온다든지 네. 그건 또 너무 또 관대하죠. 그건 또 관대합니다. 다시 대신 식사만큼은 철저하게. 아 그게 네. 혹시 저녁 식사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매 어떤 식사도 마찬가지예요. 점심 때도 그럼 직원들끼리 점심 식사도. 같이 밥 먹고 이런 네. 것도 잘 없습니까? 없죠. 아, 거의 직원들끼리요? 없고 직원들끼리는 물론 있죠. 근데 그건 좀 다른 문화니까. 그건 직장 문화니까요. 가정이 아닌 직장 문화니까요. 네. 근데 어디 네. 누구 집에 놀러 갔을 때는 그렇죠. 점심이든 저녁이든 네. 그래서 제가 동료들과 그 식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녁 식사를 집에 가서 서로 초대도 웬만하면 안 하고요. 네. 또 밖에서는 물론 뭐 맥주 한 잔, 애프터워크를 한 잔씩 하는데 네. 하긴 하는데 식사를 정식 초대를 받아서 가는 경우도 많지 않고 또 가서 뭐 정말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단 뭐 그렇게 뭐 동료라고 하더라도 동료는 좀 그렇고요. 옆집과 막내가 자주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예. 그런 경우는 식사 시간이 딱 되면 서로 제가 헤어집니까? 그러죠. 그럼 좀 이따 만나랄지 아니면 다음 내일 만나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미 체화돼 있기 때문에 네. 전혀 불편하지도 않고 이게 참 정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도 않죠. 네, 그건 진짜 문화가 우리랑 다른 거군요. 완전 다르죠. 네, 처음에 가면 서운할 수도 서운할 수 있습니다. 서운할 수 있어요. 밥도 안 주고 말이죠. 배가 고파 죽겠는데 냄새는 풍기는데 주지도 않고 말이죠. 네, 가족끼리의 이런 문화가 강해서 그런 모양이네요. 네. 가족의 중요성. 네. 예식이라고 하니까 약간 알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스웨덴 하면 저희가 제일 궁금한 게 이제 복지 국가인 네. 거잖아요. 복지가 이제 잘 돼 있다고 들었는데 궁금한 건 복지가 잘 돼 있는 거는 뭐 좋은 일이죠. 다 부러운 일이고. 그런데 이제 복지를 하려면 그 돈이 어디서 날 것이냐. 이제 그게 항상 가장 큰 문제일 텐데 스웨덴은 어떻게 복지가 그렇게 잘 되는 나라가 됐을까요? 네. 일단 그것도 궁금하고 복지가 좋다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무슨 복지가 좋은지 사실 실제로 뭐가 좋은지 그래요. 그것도 궁금하고. 네. 뭐가 제일 네. 복지가 그러면 두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직업상 학교에 있으니까요. 네. 학생들을 많이 만납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도 만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자녀가 있는 아이들이 있는 학생들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경우를 제가 이제 학생들의 케이스를 볼 때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다양한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청각 장애, 시각 장애 다양한 장애가 있는데 학생들이 그러니까 장애인이 앞에 한 사람이 있으면요 옆에 그 수화 통역하는 사람이 앉아 있어요.
한 1대1로요? 네. 근데 수업 시간이 이제 2시간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는 다른 분이 수화하시는 분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수화가 어렵고 힘들고 예. 피곤하니까 예. 두 분이 따라옵니다. 한 분은 1시간 하고 쉬시고. 네. 그 돈을 누가 냅니까? 그건 당연히 국민 세금이죠. 국민 세금이죠.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릴까요? 예. 여성이 이제 우리 여학생이 예. 여학생이 세미나가 있는데 전화가 와서 제가 못 나갑니다. 죄송한데 왜 그러니 그러면은 아이를 보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예. 이제 그러면은 공부할 때 나오는 이제 그 학비 지원금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이 있고 그다음에 아기가 아팠을 때 집에서 그럼 볼 때 그럼 그 아이를 뭐라 그럽니까? 육아수당 같은 육아수당 같은 것도 예. 그러니까 이제 따로 책정해 내서 나오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학교에 있다 보니까 예. 실질적으로 복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또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또 다양한 그 연령층이 20대, 30대, 40대 한 가지 복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제 학생층이 20대만은 아니에요. 3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하물며 60대도 있어요. 학생들이. 이것도 복지의 일환이다. 다시 말해서 지원금을 받고 예. 와서 공부를 하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실업수당을 받고 2년 정도 3년 정도 공부를 더해서 다른 학위를 받아서 다른 그 직종을 또 선택할 수가 있죠. 이것도 복지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한 사회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연령층과 관계없이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데 예. 그 장애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자기 삶을 참 편하게 살게끔 해주는 제도가 복지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부를 하고 싶으면 다 돈 걱정 없이는 다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은 되는 거네요. 네, 다 맞습니다. 무상교육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말하는 어린이집부터 박사과정까지 무상입니다. 박사과정. 유학생이 가도 무료입니까? 지금은 조금 바뀌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들어갈 때는 88년도에 때는 무상이고 이게 예. 제도가 된 것이 2017년 정도부터 죄송합니다. 2007년 정도부터 됐는데 예. 그 이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똑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다 무료. 내국인과 똑같이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박사과정까지 저는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야. 네. 근데 그렇게 조건 없이 해주면 네. 예를 들어서 정치 한번 공부해 볼까 하다가 한 1년 하다가 에이 나하고 안 맞네 관두고 딴 데로 네. 가고 막 이런 것까지 다 해주면 너무 네. 뭔가 방만해지기도 하고 질도 낮아지고 그러지 않나요? 맞습니다. 근데 정확히 보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복지제도의 문제, 예. 교육과 복지제도의 연계성된 그 연계점에서 문제가 바로 그 지점이죠. 다 공부해 봅니다. 제 학생들 보면요, 법학을 한 학기 해보고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경제학 한번 해보고 아닌 것 같아요. 예. 의학 한번 해보고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고 선택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다 돈을 보니까 다 줘요? 당연하죠. 대신 이제 그걸 하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예. 학생만 7년 10년 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최대 이제 7년 정도로 이제 묶는 제도가 생겼고요. 그리고 그 지원해주는 지원금까지도 네. 한계가 이제 조금 좀 생기기 시작하죠. 한도는 두자. 네, 너무 무리한으로. 한도는 주고. 네, 대신 어쨌든 뭐 7년이니까 예. 한번 해보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해볼 수 있죠. 네. 입학이 어렵습니까? 입학은. 그래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의대 가려고 서로 난리잖아요. 근데 의대는 그 정원은 한정돼 있고. 네. 그럼 서로 들어가려는 사람 많고. 그럼 뭐 네. 시험도 봐야 되고 아무리 학비는 공짜라도 네. 그런 건 없습니까? 있죠, 당연히. 네, 거기도 이제 다양한 직업이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막 그 로봇 산업이 뜬다.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로봇 기계공학과 하고 싶어 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또 의대는 항상 그다음에 법대와 의대는 항상 제한되는 은이고 또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예. 또 그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혹은 이거 국민들 사이에서 중요한 직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정된 직장이라서 네. 거기는 그 경쟁력이 좀 있죠. 대신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시간적 여유를 두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또 그런 것은 있으니까 또 한 가지가 이제 뭐 탑 몇 학교가 있고 예. 또 다양한 이제 그 대학들이 있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아주 낮은 수준의 대학의 법대가
법대를 졸업하면 낮게 본다든지 예. 하는 건 전혀 없고요. 또 그렇게 일단 그다음에 마지막 통과할 때 또 시험들이 있으니까 마지막 통과 시험에서 통과할 때 지방대학 출신들도 또 많이 통과하고 해서 굳이 이제 그런 차원을 두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방대학이 강한 이유는 지방에서 엘리트로 남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교육은 되게 보편적인 복지 같은데 그거 말고 교수님이 실제로 느끼시는 복지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의료 시스템은 의료 건강보험은 잘 돼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이종성이 네. 훌륭하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라든가 약간은 뭐 특수한 경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외에 교육 말고도 진짜 보편적으로 이 정도 복지는 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뭐 특별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있죠. 평상시에는 우리나라와 이제 비교해 볼 때 말이죠. 예. 복지가 좀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불편합니다. 예, 네. 예를 들어서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전화를 걸어야 됩니다.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약을 반드시 해야 반드시 된다. 예약을 해야 되고요. 그 예약을 하면 이제 하루 정도가 걸리고요. 그러면 이제 간호사와 통화를 해서 어디가 아픕니다. 그러면 그 의사 예약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주일 걸릴 때도 있고요. 의사 한번 만나기 위해서 영국이랑 비슷하네요. 영국도 비슷합니다. 그렇다던데. 네, 예. 비슷합니다. 어떨 때는 진짜로 어려울 때는 막 부킹이 많이 되고 환자들이 막 몰리는 그런 때는 어떨 때는 2주일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건 불편한데요. 예. 그거를 시스템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미리미리 이제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아플 경우 네. 그런 경우면 당연히 이제 응급실을 응급실에 찾아가는 가고. 시스템은 있고요. 당연히 좋다고 하는 점은 그거 같습니다. 평상시 아플 때는 그렇게 조금 불편함이 있어도 네. 아파서 병원에 들어갔을 때 네. 중증이 확인됐다. 암이랄지 예.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정밀 검사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한 달, 두 달 혹은 아주 그냥 뭐 대수술을 하고 일주일 후에 돌아왔다 할 예. 경우에 예. 집에 날라오는 청구서는 10만 원. 네. 10만 원이다. 야. 그래서 그런 복지를 저희가 느끼죠. 그다음에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경미한 그 자동차 사고가 나셔서 예. 한 달 정도 나왔다 가셨는데 예. 그때도 15만 원. 네. 완전 무료는 아니고 내긴 네. 내는데 네. 건강- 요금 체제가 있습니다. 아. 네. 요금 체제가 있어서 그 요금, 방문 요금과 최초 방문 요금과 그다음에 이제 그 제약비, 약을 이제 사람 먹어야 되니까 예. 그런 거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그럼 아픈 사람 그 증증 환자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아픈 분들 네.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약을 이제 투약을 하고 해야 되니까 네. 먹어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그러면 저소득층 어떡하느냐 해서 상한제가 있습니다. 아, 그 의료비도요? 의료비도. 네. 상한제가 있어서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 이상은 절대 더 이상 내질 않죠. 진짜 좋네요. 오. 제가 미국에 잠깐 있을 때 네. 우리 딸이 미국 얘기. 팔을 한번 다쳐가지고 응급실에 한번 갔다 왔는데 진짜 1,000만 원이 나오더라. 1,000만 원. 그런다 그러더라고. 와 진짜 어마어마하던. 앰뷸런스 한번 타면 그게 한 100만 원입니다. 앰뷸런스 가격이. 그러니까 거기랑은 너무 차이가 네. 나네요. 야. 우리도 잘 돼 있는데 우리보다도 더 의료보험 시스템은 잘 돼 있는 네.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낌으로는 단기간 왔다 가신 분들은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성이 어렵고 그래가지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치료할 때 간단한 건데도 치료가 한 3개월 정도를 예상을 해야 됩니다. 아주 긴급한 거 빼고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복지 비용 때문에 네. 그 순위가 정해져 아, 있습니다. 감기 같은 건 그러면 네, 감기 같은 건 아예 웬만하면 그냥 찾아오지도 못하게 하고. 오지도 못하게 하고요. 진짜 아파서 오는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예. 잠깐 쉬었다가 가면 나을 거야 정도로 처방해 줍니다. 답답할 것 같은데 우리 맞습니다. 입장에서는 답답할 네. 것 같은데 지금 답답하죠. 아픈데네 지금 예. 병원도 못 가냐. 네. 그래서 이제 단기간 왔다 가신 분들이 예. 조금 이제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죠. 난 아파서 병원 갔는데 야 네. 의사가 만나더니 아이고 쉬면 돼 하고 그냥 돌려보내더라. 맞습니다. 네. 나는 아파 죽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열 재고 열 좀 높으면 뭐 주사도 맞고 뭐 약도 이만큼 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렇죠. 그러면 아프면 일단 약국에서 대충 약을 많이 사 먹겠군요. 아 상비약을 집에 준비를 해놓죠. 네, 상비약을. 상비약을. 네. 거긴 건강보험 재정하고 세금하고는 별개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다 세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부 다 세금이죠.
전부 다. 전부 다 세금인데 다양한 세금 중에서 이제 우리 이제 뭡니까 소득세, 예. 이렇게 개인 소득세,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예. 가장 큰 재원이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소비세라는 거 있죠. 네, 그래서 소비세. 네, 소비세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부가세죠. 아, 네, 우리 부가세, 부가치세. 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25%입니다. 물건값의 25%. 네, 25%. 그러니까는 아예 비싸다고 이제 그런 점에서는 비싸기 때문에 그런 데서 전부 다 이제 세금이 재원이 들어오고요. 아니 모든 거에 간접세. 25%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물도 25%. 네. 뭐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요식업체나 예. 이런 데서 그럼 소비가 안 된다라고 네. 해서 요식업체는 12.5%로 하향했습니다. 낮춰주고. 네, 그래서 소비할 수 있게끔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제 책을 읽고 문화적인 그런 것을 소비하게끔 하기 위해서 책은 또 7.5%. 아, 네. 떼네요. 네. 네. 그래서 지식이나 어떤 이런 측면, 예. 문화적 어떤 그런 그 욕구 충족 이런 예. 것들은 또 조금 낮춰줘가지고 12.5% 이렇게 돼 있고요. 물품세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들이 사는 물품들은 일반적인 물품은 맞습니다. 25%. 네. 와 어마어마하게 떼네요. 진짜. 진짜. 물가가 한 4분의 1은 비싼 거 아니에요? 다른 데보다. 그럼 반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책이나 문화생활 이런 건 낮춰주는데 반대로 이건 굉장히 더 세게 매기는 뭐 소비세 말고도 진짜 부가적으로 우리 뭐 개별 소비세에서 자동차 사면 더 세게 매기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도 있나요? 주류세가 세죠. 아 술은 네. 술은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 예. 주류세가 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수에 따라서 더 세지죠. 위스키, 그 다음에 보드카 같은 경우는 제일 높죠. 예. 세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와인이나 맥주,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베라고 하는 이제 아주 알코올 함량이 적은 네. 뭐저 그 알코올 그런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25%는 있으니까요. 이거 특별 소비세라고 해서 예. 그런 것들은 조금 높게 나오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기름세, 유류세는 또 높게 나오는 것이 요즘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뭐 높죠. 우리도 맞아. 그건 비슷하네요. 예. 그러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예. 워낙 높아서 기름값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말하자면 주유를 할 때 네. 기름값의 4분의 3이 4분의 세금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4분의 4분의 3이 3? 네. 와. 만 원이면 7,500원이 세금인 그렇죠,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한 절반 정도일 텐데 세금이. 네. 어마어마하군요. 네. 이거 무식하다는 소리 들을까봐 질문 못 드리겠어요. 괜찮아요. 무식한 질문. 스웨덴은 기름 안 나와요. 스웨덴 기름 안 나올걸요? 네? 스웨덴은 아 기름 안 산유국이 나오죠. 아닌가요? 기름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옆 동네 노르웨이는 펑펑 나오고 있죠. 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르웨이나 북유럽에는 하여튼 자원도 많고 기름도 나오니까 맞네. 우리는 이 돈으로 그냥 복지 써. 그냥 우리는 돈 많은 나라야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스웨덴은 기름도 안 나온다면서요. 네, 네. 그래서 세금도 많이 걷어요. 네. 그거 어떻게 이게 사회가 유지가 되나? 어떻게 되나? 네. 바로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그 쓰는 글 중에서 예. 그 스위디시 파라닥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 세금이 그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예. 해외 투자자들이 들어오거든요. 네. 네. 국제 기업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왜 해외로 나가지 않을까? 예. 세금 이런 질문을 하게 나쁜 것 되잖아요. 같은데. 예. 네. 근데 이제 워낙 스웨덴이 그 기술 국가입니다. 무전기가 사실은 스웨덴에서 먼저 나왔고요. 에릭슨. 네. 그다음에 이제 무전기뿐만 아니라 무전기 산업에서 시작해가지고 예. 그들 얘기하는 핸드폰이라는 거 말이죠. 그 노키아가 네. 스웨덴 거였나요? 아니요, 그건 이제 그 핀란드 거고요. 네. 죄송해요. 창피해. 네. 네,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볼보, 사브, 그다음에 네. 이제 에릭손, 네. 죄송합니다, 엘렉트롤룩스, 네 이런 기업들, 맞아. 그런 기업들이 수출 위주의 그 기업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국방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공군과 하늘부터 바다 속까지 예. 국방 기술력으로 국방 산업이 강합니다. 제조업 강국이네요. 그러니까 제조업 유럽에. 강국이죠. 전통적인 굴뚝 산업이 강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인구가 천만도 안 됐던 시대부터 예. 발전했으니까요. 지금은 1,000만 조금 넘었습니다만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 제한적 산업이 주리를 잃었고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그런 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그 해외 기업들이 네. 그 들어오느냐? 예, 세금이 그런 점들이 이제 세금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세금 얼마나 내죠? 법인세. 세금이 지금 법인세가 제가 지금 정확히 확인 못했습니다만은 예. OECD 국가보다 조금 낮게 내렸습니다. 가장 높다는 지적 때문에 네. 네, 조금 내렸습니다. 가장 네. 높았었어요. 제일 높았었습니다. 세금의 나라네요. 네. 우리는.
근데 대신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금 그러니까 법인세 말고 네. 예. 한 사람을 채용하면 네. 고용주세라고 있습니다. 페이롤 텍스라고 그러죠. 예. 세금 네. 깎아주는 게 아니고 세금 더 낸다고요? 더 내죠. 한 사람을 채용하면 복지비를 또 대신 또 내줘야 됩니다. 국가에. 아, 우리 사대보험 복지. 사대 복지. 네. 그래가지고 32.14%를 또 냅니다. 한 사람을 채용하면. 그럼 무슨 얘기냐면 봉급 100 주고 또 31%. 와. 또 내고. 네. 플러스 그건 이제 국가에 내잖아요. 예. 그런데 개인과 회사 간에 또 5%의 또 다른 또 복지기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또 다른 말하자면 뭐라 그럽니까? 연금이죠, 연금. 네, 제2연금을 또 하나 또. 퇴직연금 같은. 퇴직연금을. 뭐 그럼 네. 그렇게 줄줄이 내는 게 많은데도 왜 들어올까? 또 해외로 왜 나가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말이죠. 그만큼 또 그 일단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편하다. 예. 예측 가능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뭡니까? 네. 그게 뭐냐면은 뭘까요? 일단 피카라는 게 있어가지고 출근하면은요. 네. 오전에 한 번, 차 마셔요. 오후에 한 번 차 마시는 시간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영어를 일단 스웨덴 국민의 87%가 영어가 되고요. 뭐 거의 유창하다고 보면 됩니다. 시골 어디를 가도 유창하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영어가 되고요. 네. 또 인구의 30% 정도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이제 갈수록 독일어를 합니다. 불어를 합니다. 스페인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예.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에티켓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같이 일하는 그 피고용자들이 예. 노동자들이 수준이 높다. 또 파업이 없다. 파업이 있더라도 어떤 그 노동 조건에 대한 부분에서 예. 처우에 대해서만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한 가지가 이제 중앙 임금 교섭 단체가 있어서 매년 이제 그런 어느 정도의 책정 부분이 있거든요. 최저임금 같은 네. 그런 건가요? 예. 최저임금 당연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이유가요. 없는 이유가 노조와 사측과 그 중앙 임금 교섭 단체에서 네.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앙 임금 교섭 단체라는 건 회사마다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부 기관으로? 직종별로 있고요. 직종별로. 그러니까 금속노조. 네네. 금속노조가 있으면은요. 예. 그럼 금속노조 산하에 뭐 볼보도 있고 사보도 있고 엘렉트로닉스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그런 직장과 그다음에 직종별로. 예. 그러니까 그래서 스웨덴은 중앙 임금 교섭 단체의 결정을 직장 단위에까지도 예. 적용이 됩니다. 아,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럼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게 되죠. 올해는 경제 성장이 몇 %고 예. 물가 상승률이 몇 %다. 네. 거기에 준해서 몇 %를 요구한다. 그러면 이제 사측과 노동자 측이 그걸 보고. 네, 합의를 보는데 그것이 가이드라인이 되면 직장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0.5% 정도의 차이로 합의를 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몇 %가 나올 거라는 예상 그다음에 나왔으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5년 후 10년 후의 상황을 예측하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예측 네. 가능성이 있다. 네네. 갑자기 그럼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 없다는 뜻은 그래도 노조가 잘 돼 있다는 뜻일 텐데 네. 노조가 뭐 이렇게 막 파업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파업을 하죠. 네. 법적인 그러니까 이제 법 테두리 속에서의 파업은 하죠. 네. 근데 파업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 임금 교섭 단체에서 시도를 하다가 너무나 큰 격차가 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인데 핀란드 옆 나라의 이제 핀란드의 경우도 그렇고 스웨덴은 아직까지 이제 그런 경우가 없어서 그랬는데 그 코로나 시대에 예. 그 아주 경무에 시달리는 우리 그 간호사분들이 너무 힘들다. 예. 너무 박봉이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파업에 들어갔는데 네. 당연히 중앙임금교섭단체부터 시작을 하죠. 예. 근데 이게 좁혀지지 않습니다. 너무 경무가 힘드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가 좀 더 많이 좀 투자를 해라. 예. 공무원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투자할 여력이라는 것이 항상 뭐 지금 당장 5년 내 10년 내에 그걸 항상 이렇게 프로젝팅 해 가면서 하는데 예. 갑자기 하라니까 이제 줄 수 없다라고 되니까 협상 단계가 있거든요. 그 협상법에 의해서 예. 노사협상법이 있는데 그 협상법에서 2주간
타협을 하다가 못 보면 그때부터는 파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국가중재위원회 들어와가지고 예. 위원회가 들어와가지고 중재를 시작하죠. 중재를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또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 속에서는 국가가 더 많이 양보를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항상 그런 협상에서는 말이죠. 예. 한쪽을 올리면은요. 예. 한쪽은 똑같이 올려줘야 되는 상황에서 좀 깎는다든지 네. 희생을 봐요. 어느 쪽이요? 예를 들어서 교사 처우가 조금 더 여기도 모자른데 예. 생각하고 있던 것을 조금 참아달라고 하고 한 1, 2년 정도를 좀 유보시켜준다. 이런 거지요. 파이는 정해져 있으니까 맞습니다. 파이는 정해져 있으니까. 간호사들 올리면 네. 바로 그것이 이제 예측 가능한 정치 혹은 사회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누굴 올려줘도 전체 파이는 안 변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불만이 없는 게 저는 야, 그게 신기한데? 가능할까요? 와. 야, 네. 쟤네 그래 힘든 건 알지만은 우리도 힘들어. 똑같이 힘들어 할 수 있는 건데 네. 그거 불만 없는 게 일단 신기하고 그렇게 한번 올리면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는 물론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고 힘드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올려주기는 하는데 이게 다시 내려오는 경우도 있나요? 올라간 것은 내려오지 못합니다. 대신 이제 물가가 상승률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률이 있고 했을 때 너무 많이 올렸을 경우에는 네네. 상승률이 적어지죠. 그렇게 해서 맞추죠. 그게 그러니까 신기해요. 우리도 왜 지금 예를 들면 의사들도 무슨 소아과니 이렇게 좀 힘든 과들 있잖아요. 네. 소아과니, 정형외과, 뭐 흉부외과니, 흉부외과니 이런데 힘든데도 수가를 좀 올려줘라. 네. 그러면 의사들이 많이 갈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올리기 어려운 게 건강보험 재정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지. 여기 수가를 올리면 딴 데를 낮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의사들끼리도 서로 눈치를 보느라고 네. 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걸 해결하려면 어디서 외부에서 돈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돈 누가 낼 거냐. 그래서 실손보험.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네. 파이가 정해져 있는데 한쪽을 더 먹겠다고 하면 다른 쪽에서 그거를 어떻게 용인해 줄 수 있을까. 네. 그거는 그 완전 사회적인 합의의 문제일 것 같은데 네. 그게 잘 됩니까? 네, 스웨덴은?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그 편하다는 그 전제 조건을 제가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것이 예. 모든 것이 예상이 가능합니다. 규정 속에서 규칙 예. 속에서 혹은 그 사회적 규율 속에서 움직이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스웨덴은 참 어떻게 보면 참 재미없는 사회다. 큰 역동성이 없고요. 네.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도 일단 편하기 때문에 네. 네. 무슨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스웨덴 들어오면 잘 짜여져 있는 틀 속에서 움직이는 그런 사회 같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연결된 규율이랄지 예. 그다음에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어떤 혹은 경험해봤던 습관이랄지 전통이라는 거지 그것이 이런 것들이 그 배어 있다는 게 느껴지고요. 학생들과 저는 이제 매일 수업도 하고 그다음에 예.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논문 지도를 하고 세미나 하면서 느끼는 것은 네. 아이들이 그 평등성을 상당히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고 자란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은 대학을 다녀보면서 강의를 해봤는데 독일도 해봤고 그다음에 폴란드도 해봤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랑 폴란드랑 좀 비슷하고요. 왜냐하면은 그 이제 규율이 또 그쪽 규율은 또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아주 엄한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수직적인. 네. 그래서 sir, professor 이렇게 부르는데 예. 스웨덴에서는 여러 이름을 짝짝 불러요. 그냥 네, 이름을 부르고 친구 부르듯이 네, 그냥 친구 이름을요? 부르듯이 이름을 부르고요. 그래서 참 연희가 막 재밌는 이렇게 것이 부르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온 학생들이 선생님 뭐 부를 때 네. 얘네들은 이름 부르니까 우리 그 아시아에서 온 학생들이 좀 난처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름을 못 부르니까 프로페서 이렇게 항상 부르니까 그럼 또 스웨덴 학생들이 왜 그렇게 부르는데 네, 그렇게 재미있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와. 네. 야, 서로 서로 그러니까 결국은 양보를 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사람들이 네. 양보할 자세가 돼 있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문화적인 뭐 네. 그러면 존칭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예 없는 건가요? 아니면 있음에도 그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sir라는 표현 같은 게 네. 제가 36년 전에 스웨덴 처음 갔을 때만 해도 네. 그 이제 영어로 이제 you라는 게 있잖아요. 예, you. 네. you라는 게 있는데 스웨덴은 you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네. 네. do라는 게 있고 ne라는 게 있는데 네. do는 그냥 일반적인 you고요. 너, 예. ne는 please 혹은 sir 다음에 나오는 그런 단어예요. 존칭 존칭이죠. 너군요. 존칭 너. 근데 이제 ne가 사라졌습니다. 아? 그만큼 이제 동격화 사회라고 보면 됩니다. 아. 나이와 혹은 직업과 연관된 예. 것으로서
상하 혹은 주종이 없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어색했어요. 예. 선생님 이름 부르는 게 어찌나 어색하든지요. 예. 근데 이제는 뭐 듣는 것도 너무 자연스럽고 부르는 것도 다 자연스럽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참 어려운데 그 스웨덴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하고 누가 있었던 것처럼 예. 신분사회였었습니다. 여기도 신분사회였고 여기도 갈등이 있었고 여기도 그다음에 이제 그 주종관계가 있었고요. 예. 근데 이게 바뀐 사회이기 때문에 그 바뀐 사회에 제가 살면서 그 변화를 봐왔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스웨덴이 참 편하게 갈수록 편한 사회로 바뀌고 있다는 것은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수평 사회라고들 많이 얘기하거든요. 예. 수평 사회 속에서의 그 효율성, 주종 사회에서의 비효율성 이걸 이제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에서는 레이터럴 소사이티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 수평 사회 속에서 스웨덴이 수평 사회의 전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왜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냐고 얘기하다가 지금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고 이쪽으로 왔는데 네. 그럼 다시 살짝 돌아가서 기업들이 하기가 좋은 이유가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도 여기 스웨덴에 와서 기업하기 좋은가 높은 세금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기는 예측 가능한 뭔가 이렇게 크게 뭘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도 여기서 기업하기 좋고 네. 그래서 기업들이 계속 들어온다. 이런 거죠. 그것도 있고요. 네. 또 한 가지가 이제 더 추가하자면 네. 소비세도 높고 네. 법인세도 높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고용주세도 있고 예. 그렇게 높거든요. 예. 그런데 그 뭡니까? 기업이 받는 특혜가 있습니다. 어떤 특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요. 예. 기업 경영권을 보장해 줍니다. 기업 경영권. 경영권. 그래가지고 예. 창업주들이 네. 그 자식들에게 자녀대에 그 뭡니까 물려줄 상속? 네. 예. 상속세가 없습니다. 야. 기업인들에게. 아. 야. 네. 이게 2005년도에 없어졌는데요. 예. 그 당시가 3인당 시절에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상속세가 전체 GDP에 차지하는 예. 비율이 1%가 안 된다. 0.03%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 미미하다. 네. 네. 아주 미미한데 음. 상속세가 가장 높았을 때가요. 75%까지 됐습니다. 이야. 기업 가치에. 와. 그러면은 주력 기업을 팔든지 예.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주력 기업을 팔든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해외 이주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도망가죠, 당연히. 그러면 결국은 이거 국부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 0. 몇 % 때문에. 네. 그래서 없어졌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황금주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황금주. 예. 황금주. 그래서 이제 황금주를 통해 가지고 방어를 할 수 있게끔 해줬고. 예. 황금 주식이죠. 황금 주식은 창업주가 창업할 때 네. 예. 기업 가치 이제 주식이 기업 가치를 뭐 10,000원이라고 하죠. 네. 10,000원이 그게 이제 10,000원인데 그러면 이제 상장해가지고 기업이 성장하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옵션이 나오고 할 때 그 다음 주는 이제 처음 주를 A주라고 명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나오는 주를 B주라고 하는데 네. 10,000원이면은 네. B주는 100원으로 나옵니다. 아, 가치 자체가 달라요? 한 달라요. 주에? 네, 달라요. 그래서 B주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네. A주 1,000주를 가지고 있으면 방어가 가능하죠. 혼자 1,000표를 행사하는 거네요. 그렇죠. 창업자는. 혼자 1,000표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황금주다 정말. 네. 뭔가 게임 같네. 그래서 C주와 B주도 있는데 C주와 B주는 아예 네. 의총에 참여를 못하는 주입니다. 아예. 배당은 받을 수 있어요. 우선주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세금은 많이 네. 못 돼. 네. 그 대신 네가 상속도 유리하게 할 수 있고 네. 경영권도 완전히 보장할 수 맞습니다. 있고 이런 걸 별도의 인센티브로 준 거군요. 네, 맞습니다. 스웨덴에 진짜 생각해 보면 진짜 괜찮은 기업들 많잖아요. 네. 진짜 뭐 이케아. 이케아, 이케아밖에 몰라. 말씀하셨던 네. 사브, 네. 뭐 볼보, 네. 등등등. 뭐 H&M도 스웨덴 기업이네요. H&M도. 아 그러네. 네. H&M. H&M.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H&M이 그거 아니고 옷 의류.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의류. 아, 그것도 스웨덴 거예요. 네, 네. 야 제조업이 알겠습니다. 우리 하여튼 이렇게 하지만 일단 1분만 쉬었다가 네.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스웨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지금 흥미진진해요. 뭔가 이제 절반도 안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